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태양에너지가 들어와서 이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A가 생산자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얘가 더 많은 겁니다. 얘는 되게 많은 거고, 사실은 되게 많고, 점점 갈수록 줄어들지.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와서 자기가 쓰는 것도 있고 그냥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 배설물로 분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한테 잡아먹히는 것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의 개체수가 갑자기 감소하면 A와 C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C는 감소하겠지. C는 A는 증가하더라도 C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1번 답 맞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이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고, 요거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고, 요거는 뭐 개체군 내에서 서로 영향 줄 수 있지. 뭐 먹히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상호작용이고, 요런 거는 이제 반작용이라고 하고. 개체군은 한 종의 생물로 구성된다. 개체군은 한 종의 생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집은 여러 종의 생물로 구성되겠지만 라는 이야기고,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은 화살표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요거 틀렸으니까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사슴끼리 먹이 경쟁하는 거는 B다. 이게 맞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개체군 내에서 그 다음에 나비가 꿀에서 유기물을 얻는다. 그럼 C가 되죠. 상호작용 맞고요. 파리지옥이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 곤충을 잡아먹는다. 이것도 상호작용인데,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 곤충을 잡아 분해한다. A에 해당하는 거, 파리지옥이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 분해하는 것은 A에 해당한다. 지렁이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은 A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이 A가, 이거는 이 A를 이렇게 봐야 되나 보다. 지금 요게 없었으면은 이거는 작용이고 반작용이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얘는 파리지옥이 곤충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C거든요, C. 그럼 답이 5번 돼야 되잖아. 5번 같은데. 근데 답은 2번으로 체크하고 동그라미라고 해놨네. 이건 C가 확실한데? 이게 확실히 틀렸는데? 답은 5번 하시고요. 이게 확실히 틀렸어요. 파리지옥이 곤충을 잡아서 먹는 거는 C잖아요, 그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게 C가 확실히 틀렸고, 그러니까 요게 어떤 뭐 문자가 있으면 A, B, C, D, 이게 문자가 있으면 A가 틀렸을 텐데 지금 여기 문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번 하셔야 되고, 5번. 요거는 확실히 틀렸습니다. 얘는 확실히 틀렸고, 얘는 A라고 하면 틀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문자를 요거 두 개로 이제 같이 보면은 틀렸다고 해야죠. 맞다고 해야지, 맞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러네. 약간 문제 오류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틀린 건 5번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3번에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H는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며, 이 두 개의 종은 생산자이다. 다양성은 나가 더 높다. 요게 생산자
이것도 생산자인데 얘도 생산자겠다. 얘도 A, B만 생산자네요. 생태 피라미드에서 D보다 G의 에너지 양이 더 많다. D보다 G. 그러니까 얘는 1차 소비자고 얘는 2차 소비자잖아. 그러니까 뭐가 먹는 거에 많아가서 에너지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D보다 G의 에너지 양이 많다는 아니고 D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가능성은 가보다 나가 높다. 맞네. 기억지그 4번에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늑대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을 때 얘가 늑대네요. 늑대를 감소시켰더니 사슴이 늘어났겠지. 사슴이. 근데 사슴이 늘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풀이지. 풀. 초원의 그 생물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A는 초원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A는 사슴이고, T 시기 이후 A가 급감하는 것은 늑대 개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늑대 개체수는 여기 별로 감소된 거 없어요. 여기 이후니까 이 초원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의 먹이 관계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 지금 답은 3번이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저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프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남는 거고 과잉이고, 에너지 과잉이고, 여기 에너지가 부족입니다. 에너지 부족이죠. 여기 에너지 부족. 그래서 지구로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입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많고요. 온실기체는 주로 A를 흡수한다.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B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나갈 때 흡수가 되는 거야. 나갈 때 흡수가 됐다가 다시 나가거든요. 온실기체는 나가는 애를 주로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가는 애는 원래 적외선 영역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이야.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들이 온실기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이동에 의해 지구 전체 복사 평형을 이루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적도는 계속 뜨거워져야 되고 여기는 계속 추워져야 됩니다. 날이 뭐 이렇게 날마다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여기로 전달해줘요. 여기로 이렇게.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더 상승이 더 가파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 가파릅니다. 평균보다, 지구 평균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평균에 이르면 우리나라는 더 가파를 거야. 그래서 가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지구 기온 변화는 우리나라가 지구 전체보다 크고요. 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지구 전체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 맞고요. 이 기간 중 지구 전체의 평균 해수면은 높아집니다. 빙하가 녹는 것도 있고, 빙하가 녹기도 하고, 빙하가 녹는 거 해빙이라고 하지. 하여튼 빙하가 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이 팽창할 수 있어요. 물이 열팽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래서 5번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남반구네. 남반구의 대기 대순환입니다. 요렇게 바람 불려면 잘 봐요.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불어야 돼. 이건 원래 남풍이야. 남풍인데 진행 방향의 왼쪽. 이게 남반구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왼쪽이에요. 북반구는 오른쪽인데, 북반구가 주로 나와요. 원래는. 특이하게 남반구로 지금 물어보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북풍, 편서풍인데 북풍, 원래는 북풍 계열인데 편서풍이 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상승기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게 극순환, 페레순환, 헤들리 순환. 그래서 가는 대기대 순환의 3개의 순환세포 중 헤들리 순환에 속한다. 헤들리 순환이죠. 해가 아이구나. 아이. 헤들리 순환이죠.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A는 여기인데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요거는 서풍 불어야 돼. 서풍. 서쪽에서 불어야 돼. 편서풍. 그래서 극동풍이 아니라 편서풍이 부는 거고, 북태평양에서 A의 원인, A 편서풍이죠. 편서풍. 그런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는 북적도 해류다.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편서풍 때문에 부는 해류는, 이제 일어나는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런 건 좀 틀릴만 하네요. 이런 건 뭘 알아야지 푸는 거니까. 1번. A는 원래 남극 순환류예요. 남극 순환류. 남극 근처에는 여기 막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순환 해류거든요. 여기 남극 순환류. 남극 순환 해류. 순환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남극 순환류가 흐릅니다. 근데 그 원인은 편서풍입니다. 1번 답하시면 되고, 태평양 지역의 단면 중 일부를 확대하여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표층 해류의 동서 성분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C의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에 D의 대기에 위치한 지점이다. D는 대기에 위치한 지점이다. 대기에 위치한 지점이다. 자, 이게 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 거야. 요렇게 해야지 여기로 들어가게, 단면으로 들어가겠지. 요거는 나오는 거야. 그럼 요렇게 해야지 단면이 되겠죠. 근데 요렇게 나올 때 이게 이제 편서풍이 부는 거지. 얘는 편서풍이 부는 거지. 이렇게. 얘는 무역풍이죠. 무역풍. 편서풍은 얘가 아니라, 미안. 편서풍 이렇게 부는 거고, 편서풍. 그 다음에 얘는 무역풍. 내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온다. 무역풍. 요거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봐봐요.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건데, 이제 문제가 뭐지? A와 B의 표층 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순환을 형성한다. 북태평양에서는 그런데, 그쵸? 네. A와 B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이제 태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해류가 이렇게 가서 쿠로시오 해류, 편서풍 타고 북태평양,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요게 뭐야? 시계 방향이 맞죠? 그래서 A와 B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흐른다. 맞고요. B는 페레순환의 지상 부근에 부는 바람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헤들리 순환. 그 다음 D에 해당하는 바람은 D는 편서풍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잖아. D는 편서풍. 그래서 답은 기억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자, 가와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하나다. 라니냐는 다른 학교는 잘 안 나오는데 평상시로 물어보는데,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은 거예요.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웨스트라고 써져 있다라고 해서 요게 서쪽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그리니치 천문대 왼쪽이라는 서쪽이라는 소리고, 아무튼 여기에서 요쪽이 동쪽이고 요쪽이 서쪽이야. 그런데 지금 동쪽의 수온이 지금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평년보다, 뭐 이게 수온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평균보다 낮다 이 소리죠. 그쵸? 여기가 저온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때가 라니냐가 맞고요.
이 평균보다 높다라는 거죠. 평균보다. 그러면 이거는 엘니뇨가 맞습니다. 예. 동태평양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시기에 무역풍의 세기는 평소보다 약하다. 가는 라니냐는 평소보다 강할 때 무역풍이 강하게 불어서 여기 있는 표층 해류를 이쪽으로 다 쓸고 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용승이 일어나면서 찬 물이 올라오면서 저온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풍 강할 때 요거는 무역풍 약할 때 그다음에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는 평소보다 강한 거고요. 가시기에 A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이다. A는 많죠. 왜냐하면 봐봐, 상승기류가 생겨서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인데 상승기류가 생겨서 구름 많이 생기고 비 많이 내리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용승은 가가 나보다 강하다. 가가 더 강한 거죠. 가 때 표층해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심해에 있던 물들이 올라오니까 용승이 더 강한 겁니다. 니은디그 4번, 답 4번이고 부천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렵네요. 아까 중원고 문제보다는 훨씬 어렵네요. 자, 지금 열량 Q1을 흡수하여 외부의 W만큼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Q2로 방출하는 열기관이다. 이게 얘가 흡수한 거고 얘가 일한 거고 얘가 방출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효율은 먼저 쓰라고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20이 들어와서 그 중에 5만큼 일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은. 만약에 퍼센트면 곱하기 100 하는 거고 그냥 분수로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4분의 1이니까 25%가 에너지 효율이고,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거 B는 지금 12만큼이 A와 B의 에너지 효율 같다라고 써있구나. 그럼 이제 12만큼이 이게 16대 4가 되는 게 맞죠? 16대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5% 일해야 되니까 16, 4 들어가고 남는 애가 12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기억은 16, 2,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2번 답 맞고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뭐 써져 있으니까 금방 눈치챌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x, y로 두고 풀면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y는 10이고 미안, x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전체 준 거에서 쓴 거 빼면은 10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x분의 전체분의 2라는 거 곱하기 100 하는 게 이게 4분의 1이 되면 되잖아. 4분의 1이 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는 것이다. 배터리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전환된 열 에너지의 총량은 배터리에 감소한 화학 에너지보다 작다. 감소한 열화상 카메라로 전환된 열 에너지의 총량은 배터리에서 감소한 화학 에너지보다 작죠. 왜냐면 이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도 나오겠지. 이거 카메라에서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거 말하는 건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구나. 아무튼 그래도 왜냐면 얘가 그 열 에너지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대에너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전환될 때 열 에너지랑 비대에너지랑 같이 전환되기 때문에 감소한 화학 에너지보다 열 에너지 총량은 작은 게 맞지. 왜냐면 비대에너지도 있으니까. 기억, 니은, 지읒 5번 하시면 되고요.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봐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지금 NS가 어떻게 됐나? 여기가 아니구나. NS. 잘 봐. 여기 봐요. N에서 S로 자기장이 생겨. 이거는 코일에 의하면 외부 자기장이에요. 외부 자기장.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 통과하는 게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지. 많아지면은 많아지지 않게 해야 돼. 많아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돼.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많아지니까 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돼. 어?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하시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아줘야지. 감아줘야지. 이 감아주는 게 뭘 감아주는 거냐면 코일을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지. 이렇게. B에서 A로. 알겠어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B에서 A로죠. B에서 A로. 그 다음에 나의 직후 유도전류의 방향 바뀌냐? 왠지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하셔야 돼. 잘 봐. 밑으로 내려갈 때 일로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때였고 적어지는 거를 보충을 해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해야. 그러면 이쪽 자기장 방향 이쪽 자기장 방향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줘야 돼. 코일을 감아주는 코일을. 그러면 A에서 B 맞지?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하고 연필 내려놓은 다음에 자기가 해보고 알아야 돼. 그러면 얘가 A에서 B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B에서 A로 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 90도 넘어가면서 바뀌는 거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는 모두 같다. 안 같죠? 얘가 제일 많은 거야. 얘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 이렇게 면적이. 그럼 얘가 제일 많은 거고, 얘는 작은 거고, 얘도 작은 거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코일이 이렇게 생기면 많은 거고 코일이 이렇게 생기면 적은 거지. 적은 거죠. 여기는 통과하는 거 안 그런, 여기는 못 통과하니까 적은 거지. 이렇게 서 있어야지 많이 통과하는 거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N1과 N2가 10대 1이다. 10대 1. 그러면 전압도 10대 1이고 전류는 1대 10이고 그렇게 되겠죠? 전압은 10대 1, 100대 1이라고 되어 있네. 왜 100대 1이야? 전력이 뭐 달라? 뭐 다시 읽어봐야겠다. 얘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은 V1이고 2차 코일은 V2입니다. N1 대 N2는 1대 1이고 이거 왜 100대 1 맞다라고 돼있지? 10대 1인데? 네? 저항 때문에? R1 대 R2의 소비 전력이 각각 P와 20P이다. 소비 전력 P랑 20P이다. R1과 R2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P와 20P이다.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13.
요것 좀 보고 있으세요. 딱 뒤에 있는 분들요. 잠깐만. 5분만 있다 할게요. 뒤에 있는 문제 좀 잠깐 보고 있으세요. 저항이 달라진다라고 전화도 떨어지나.
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구나. 아, 코일에 걸리는 전압. 얘랑은 직류네. 여기서 어떻게 되나 싶대. 전류는 V1과 V2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 10대 1.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10대 1. 봐봐요. 볼게요. 이렇게 변압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문수는 N1 대 N2는 10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대 1. N1 대 N2가. 그럼 N1 대 N2에서 가문수가 10대 1이면 전압비는 10대 1이겠죠? 전압비가 10대 1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전력이랑 여기 전력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전력 손실 없으니까. 전력 손실 없죠. 그러면 전류비는 1대 10이죠. 근데 여기에 전류가 여기 10만큼 흐르고 여기는 이제 뭐 교류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쪽은 1만큼 흘러요. 그러면 이제 저항에 여기에 걸리는 이제 전류는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나 같잖아요. 여기 같이 그 직렬 회로니까 전류의 양은 같잖아. 그쵸? 여기에 CI만큼 흐르고 여기에 걸리는 소비 전력이, 근데 소비 전력 구하려면 전력 구하려면 이제 V 곱하기 I인데 전압은 여기에 10V 걸렸다라고 해서 여기도 10V 걸리는 건 여기서 발생한 게 저기 걸리는 거는 걸리는 건데 다른 건 없잖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V는 IR이잖아요. V는 IR이잖아. 그쵸? V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I제곱 R로 됩니다. I제곱 여기에 전력이 여기 전력하고 1대 20이에요. 1대 20. 1대 20. 전력이 1대 20인데 여기 전압이 10배면은 100대 1인데 여기 저항 있지, 저항? 1대 20이 나오려면은 이게 1대 20이 나오려면 여기는 1인데 그 I만큼 흐르니까 I 제곱해도 1이다라고 쓴 거죠. 여기는 10I니까. 그러려면은 5대 1이면 되죠. 그쵸? 5대 1입니다. 5대 1. R1 대 R2가. R1 대 스몰 R 대 라지 R이네. 스몰 R 대 라지 R이 5대 1이면 되죠. 그죠? 그리고 교류고. 근데 이게 왜 맞다고 되어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10대 1이잖아. 10대 1. 전압비는 10대 1. 그래서 저항은 5대 1이 맞고 1대 20이 되려면은 얘가 5대 1이 돼야 되죠. 5대 1. 저항비는 5대 1이 되는 게 맞고 이거는 틀렸는데.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4번 하셔야 되고요. V는 I야. I는 R분의 V.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4번 하시면 되겠네요. 4번. 요건 10대 1은 아니지. 100대 1은 아니지. 10대 1이지.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대 4일 때, 요 그림에서 만약에 V1 대 V2가 1대 4일 때, 그러면 가문 수비는 1대 4가 되죠.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의 크기는 같다.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같다. 같잖아요. 왜 틀리다고 하지? 왜 틀리다고 하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4배가 크다. 어이구, 왜 이렇게 요거 써놨지 갑자기? 이게 아니라 1차 코일에 흐르는 1대 4니까 4대 1이겠네. 4대 1. 기억력 디귿. 기억력 디귿. 5번 하시고 5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13번 14번 같은 류의 문제는 좀 더 풀어봐야겠네요. 지금 요렇게 됩니다. 지금 잘 보면은 여기가 자기력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여기 N극이고 얘가 다가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S극, N극 돼야 되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이라고 했죠. 코일 내부에서는 이렇게니까 여기 맞아. 그치? 이 그림 이해하시죠? 이렇게 S에서 N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다 맞는 설명인데, 자석 N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유도 전류 방향이다. 맞죠? 지금 N 가까이 할 때지. 이걸 내가 가까이 한다라고 하고 지금 푼 거구나. 가까이 할 때죠. 왜냐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여기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에 관계없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 아니죠. 만약에 이거를 빼면은 반대로 흐르게 되고요. 자석의 자기장 방향과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같다. 안 같은 거죠. 반대죠. 근데 같을 때도 있어요. 여기는 반대인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같을 때는 뺄 때야. 봐봐.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리다라고 해서 그럼 항상 다른 거냐? 또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인데 지금은 지금 봐봐. 이게 뺄 때는 요렇게 들어가는 애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어지는 변화를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들어가게끔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방향은 같은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집어 넣을 때는 반대 방향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뺄 때 이렇게 뺄 때 그럼 들어가는 게 적어지니까 들어가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자기장 생기고. 답은 1번 하시면 되고, 화력발전 중 한 종류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 종류의 원리. 그런데 석탄,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화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30%를 차지한다. 화력발전 생산하는 전기의 30%를 차지한다. 화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30%를 차지한다. 어떻게 알지? 그 정도 차지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지? 그 정도 차지하긴 해요. 사실은 30% 정도.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줘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지하는 거는 맞아요. 뭐 수력 발전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원자력이 거의 한 40%고, 화력이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거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원자력 발전 이야기고, 원자력 발전 이야기. 이것도 애매하네. 원자력 발전 이야기 같기도 하네. 그거는 학교에서 프린트물로 이제 제공하거나 그런 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탑 체계는 이렇게 나오네. 화력 발전이 한 30에서 34% 정도, 원자력 24% 정도. 이것도 합쳐도 100 안 되잖아, 지금. 100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원자력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근데 아무튼 원자력 발전은 이제 바닷가에 지어줘야 됩니다. 열 에너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식혀주기 위해서 바닷가에 지어야 하고, 바닷물 써있죠. 한 30% 정도 되는 거는 맞아요. 원자력이 좀 이게 되게 조금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고, 한 30% 정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 니은 없네, 답이. 근데 그럼 이것도 없어요. 이거 화력 발전, 이게 원자력 발전 얘기하나 본데. 1번에 해보는데. 예?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30%면 화력 발전 중에서 30%를 차지한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 같고, 이거는 문제 좀 이상한데, 지금 답을 고르려면 1번밖에 없네요. 왜냐면 이게 디귿이 아니잖아요. 1번은 기억은 맞는 거고, 근데 기억 니은 없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학교 프린트물 없나요? 현재는 아무튼 화력 발전으로 39.7%. 원자력 발전, 원자력이 난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원자력 발전 비율은 나온 게 있나? 한 27.4% 정도네. 수력 얼마 안 되는데, 수력 1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심야는 31%. 수력이 맞나 보네. 내 생각보다 맞나 보구나. 발전, 원별, 발전, 현황. 수력이 이렇게 많다고? 한 39% 가까이 되나봐요, 화력 발전이. 디귿을 맞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디귿? 잠깐만요.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면, 아닌데, 대부분 바닷가에 분포한다. 아니에요. 화력 발전은 소비지 근처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원자력 발전이에요. 대부분 바닷가에 분포한다. 이거 원자력 발전 이야기입니다. 화력 발전은 그 부천시에도 있어요. 바닷가에 존재하지 않아요. 소비지 근처에 존재합니다. 화력 발전. 여기가 그 부천시에 여기 뭘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는 소비지 근처에 있습니다. 봐봐요. 그 핵발전은 그런 말은 없네. 어디 근처에 있다 뭐 이런 말은 없네.
화력 발전은 이제 건설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든다. 핵 발전은 바닷가 근처에 짓는 거 맞아.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말은 없는데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답은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으로 할게요. 봐봐요. 원자력 발전소 다 바닷가에 있어요. 울진, 영덕, 경주 여기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는 뭐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 여기 바닷가에 많나? 또 여기 산간 지역에도 많아요. 물론 요런데 이제 도시들이 많으니까 여기 있겠지. 그래서 1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핵발전인데 여기도 해수를 지금 쓰잖아, 그쵸? 경수로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감속제 확보가 쉽다. 이런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네. 경수로는 이제 이 경수가 뭐 이게 가벼운 물이다. 가벼운 물. 그러니까 보통 물이야, 보통 물. 중수로가 있고 경수로가 있는데 감속제 확보가 쉽지. 그러니까 중수로는 중수소나 아니면 그런 무거운 물이에요, 무거운 물. 그거는 중수가 적기 때문에 감속제 확보가 어렵지. 그 다음에 원래 전홍축 우라늄 쓰는 거 맞고, 핵분열 후 물질의 질량의 합이 핵분열 전의 질량보다 줄어들지. 제어봉을 이용해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진 중성대 흡수하지. 이건 5번이 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터널을 지하 전력구라고 한다. 일단 어려운 보기들이 있네. 맞을 것 같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고압 성전탑의 비용이 적고 보수가 쉽다. 이거는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것 같지는 않아. 감전사고를 예방하여 하고 전자개파 피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상에. 이거 답은 3번으로 하는 게 맞고, 19번에 태양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력 생산량이 화석 연료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아니에요. 일단 좀 크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아. 왜냐면 이제 뭐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추가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맞네요. 태양 빛 에너지로부터 직접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전자기 유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발전기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태양 전지판을 이용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 행성들 중에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 하는 거는 태양이 유일하지. 태양에서.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4개 질량보다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태양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쳐서 우주 방출돼. 맞아요. 핵에서 만들어지고 복사층, 대류층 거쳐가지고 나옵니다. 순서가 대류층, 복사층이 아니라 복사층, 대류층 거쳐서 나옵니다. 5번 답이고요. 태양에너지 순환 과정이다. 태양에너지와 대기 순환은 관계없는 게 아니지. 대기 순환은 태양에너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물의 순환 과정에서 태양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맞죠?
물이 이제 운동 에너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간 포텐셜 에너지도 생기니까 화석 연료는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맞죠? 전환돼서 그 생물의 유해들이 쌓여서 그게 화석 연료로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고, 풍력 원자력이네. 연료비가 화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풍력 발전과 핵 발전으로의 장점. 화력 발전보다 연료비가 작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풍력은 안 되죠. 이거는 원자력은 맞아요, 사실. 근데 풍력은 그렇게 대용량은 아니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원자로도 핵발전도 이산화탄소 발생하지는 않아요. 풍력도 발생하지 않고 기억되게 고르시고, 이건 수력 발전인데 발전 과정에서 지구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맞죠?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댐 건설하는데 아무데나 건설하는 건 아니고, 발전량 조절은 쉬워 보이는데 이거는 쉬워 보이는데 하여튼 이거는 안 틀렸습니다. 자연 훼손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훼손돼요. 훼손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막 수몰이 돼. 수몰 지역이 발생합니다. 자연이 훼손되는 거 맞습니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역 지역에 여기 사막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중위도 고압대라고요. 중위도 고압대. 위도 30도 부근은 중위도 고압대가 형성되어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성되지 않고 강수량이 적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것도 뭐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B입니다. B. 뭐 여기 이것도 무역풍, 이것도 무역풍이야. 둘 다 무역풍이야. B입니다. B고, 약해지면 동태평양 연안의 강수량은, 그러니까 얘가 약해지면은 엘니뇨는 이제 동태평양이 이거 그때가 엘니뇨인데 수온이 올라가죠. 수온이 올라가면은 증발량이 많아지고요. 강수량도 증가합니다.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대기 대순환이 위와 같이 각각 3개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자전에 의한 근데 전향력이라는 거를 아직은 안 배우니까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뭐 그렇게 쓰면 되고, 근데 세계라고 말하는 거는 북반구의 세계, 남반구의 세계 각각 3개 말하는 거예요. 6개라고 해서 뭐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3개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저항이 아린 송전선으로 1차 변전소까지 27,000W의 전력을 60000V의 전압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면은 P는 VI니까 P가 72,000이고 72,000이고 6만 볼트. I를 구할 수 있겠네. 27,000. 잘 안 구해지네. 그러니까 여튼 6분의, 그러니까 전류를 구할 수 있죠. 60분의 72인 거죠. 60분의 70. 그럼 1.02, 1.2의 암페어의 전류로 송전했고, 밑에 문제 보긴 해야 되는데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꾸는 원리와 전압을 높이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전압을 바꾸는 원리,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비례관계임을 이용한다.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원래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그런데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이 더 크면 전압이 더 증가한다. 기전력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전압을 높이는 방법. 코일의 가문수를 크게 하면은 전압이 높아진다.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변전소에서 공급된 전력이 이럴 때 저항을 구하시오. 1차 변전소. 1차 변전소까지 27,000 72,000인데 왜 자꾸 27,000이에요? 72,000W. 그 다음에 1차 변전소에 공급된 전력이 이걸 때 저항할. 아,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항을 물어보는 건데, 아까 전에 여기로 가는 전류가 얼마라고 했죠? 전류가 1.2A였죠? 맞죠? 그럼 전력 손실은 얼마냐면, 전력 손실은 72,000에서 빼면 20 720 720에 전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P 손실은 I제곱 R이죠. 근데 전력 손실이 720이고요. I는 1.2의 제곱이고 곱하기 R 스몰 R 하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되고, 계산하면 500옴이 나오나요? 얘가 1.44 곱하기 R 500 곱하면 되나요? 나오네요. 네. 나누기 잘 하셔야겠네. 500옴입니다. 여기는 500 써있으니까 선생님 집어넣어서 계산한 건데, 나누기 하셔야겠죠, 그쵸? 나누기 잘 하셔야겠지.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2배, 전압을 4배로 높이고, 그럼 이게 전력은 보통 같을 때 전압만 4배로 했는데, 이건 전력이 2배로 되고 전압이 4배로 됐대요. 그러면은 전류는 2분의 1배가 된 거야. 보통 전압 4배로 하면은 전류 4분의 1배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전력을 2배로 했으니까 원래 전류의 2분의 1배고, 또 저항은 2배네. 저항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손실전압 구하는 겁니다. 손실전력 구하는 겁니다. 손실전력은 I제곱 R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에 저항은 2배가 됐어요. 배라고 할게. 그러면은 2분의 1배가 돼. 2분의 1배. 손실전력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근데 원래 아까 손실전력이 얼마였냐면 720W죠? 그럼 720W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360W. 360W. 그래서 이제 360W고, 근데 1차 변전소에 공급받는 전력이니까 72,000에서, 전력은 또 2배? 와. 이렇게 하고 또 틀릴 뻔했네. 손실되는, 그러니까 전력이 2배잖아요. 그쵸? 14400 72,000의 2배. 여기에서 36 이거 빼야 되네요. 이렇게 0496 314 와트. 143,640W. 맞네요. 알겠어요. 어렵네. 부천고등학교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셔야겠네. 중원고는 조금 쉬운데 뭐 어렵게 낼 수도 있지.
중간 시험이 좀 쉬웠으면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중원고는. 부천고는 중간 때 좀 어땠나요? 쉬웠어요. 그럼 어렵게 낼 수 있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어렵네요. 전부 다. 이게 끝인가? 뒤에 또 있네. 없네. 자, 이거 했고